다음 주 엄마 생일인 거 알지? 알지, 아빠. 다 기억하고 있었어. 엄마 환갑이고 해서 좋은 데서 대접하고 싶은데. 알아보는 중이니까 아빠는 엄마한테 내색하지 말아요. 그러냐? 네 엄마가 너가 자기 생일 모르는 것 같다고 나보고 떠보라고 하길래 물어봤다. 아유, 우리 엄마도 참을성 없지. 알아서 다 챙길 텐데, 이 딸내미가. 그러게나 말이다.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가 그거 까먹을까봐 걱정이었나 보지 뭐. 아빠, 엄마한테 그냥 내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놔. 서프라이즈로 놀래켜드리는 것도 좋겠다. 아유, 아서라야. 그러면 네 엄마 진짜 삐져서 생일 챙겨준다고 해도 안 나갈걸? 그러려나? 우리 엄마 소녀 같으신 건 여전해. 아빠, 그럼 그냥 모른 척해요. 그래야지. 거기서 뭐라고 하겠니? 그날 저녁. 어? 다음 주 어머님 생신이시네? 내가 달력에 표시해둔 거 봤구나. 그때 엄마 환갑이더라. 그래? 이번에 어머님 용돈이라도 드려야겠네. 여태 못 챙겨드렸던 게 마음이 쓰였는데. 정말? 당신 웬일이야? 우리 아직 살림살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각자 집에 용돈 주지 말자고 했었잖아. 그랬었지. 우리도 어느 정도 모으기 시작했고,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사시겠어. 뒤로 미룰 게 아니라 미리미리 효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어휴, 우리 남편 철 들었네? 얼마 챙겨드릴 건데? 그런 걸 뭘 물어. 내가 성의고 봉투에 넣어서 드릴게.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하겠지 뭐. 아, 엄마 환갑 때 저기 사거리 앞에 호텔 뷔페에서 부모님 모시고 저녁 한 끼 하는 거 어때? S호텔 말하는 거야? 거기 3성급 치고는 뷔페가 비싸다고 하던데. 에이, 뭐 5성급도 아니고 3성급인데 얼마나 비싸겠어. 우리 엄마 생신 때 이 정도도 해드린 적 없는데 평소에 못 드셔봤던 거 드시게 해드리자. 뷔페가 다 거기서 거기지. 우리 회사 앞에 시푸드 뷔페랑 별반 차이 없을걸? 차라리 거기 가자. 회사 할인 될 거야. 엄마가 평소에 거기 호텔 뷔페 가보고 싶다고 세네 번 말씀하셨는데 여태 못 모시고 간 게 좀 아쉬워서 그런 거지. 자기 회사 앞 거기 가성비 좋은 건 나도 알아. 알겠어.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용돈 넣으면 되니까. 뭐라고? 아니야. 그럼 내가 저녁 타임으로 예약해둘게. 알겠어. 우리도 오랜만에 맛있게 먹고 오자. 환갑일. 엄마, 아빠, 여기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약해뒀어. 어머, 여기 내가 오고 싶다고 한 뷔페 맞지? 그래요, 엄마. 내가 다 기억하고 있었지. 엄마 환갑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먹어줘야지. 여기 꽤 비싼 것 같지만 엄청 무리 있겠구나. 아니야, 엄마. 엄만 여태 나 좋은 거 먹이고 키웠는데 나도 이렇게 보답해야죠. 네 엄마 덕에 나까지 호강하는구나. 뭐부터 먹을지 모를 정도로 많네. 여기 비싼 데라 저희 무리한 거 아시죠? 본전 뽑아야 하니까 각자 5접시 이상은 드셔야 돼요. 아니, 엄마. 괜히 또 입도 짧으신데 무리하다 체하지 말고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당신 그런 말을 왜 해? 괜히 엄마 아빠 부담드리지 마. 내가 입이 짧긴 해도 여기까지 왔으니 많이 많이 먹어야겠네. 그래, 당신 못 먹으면 내가 당신 목까지 먹을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잠시 뒤. 예전에 내 친구가 여기 뷔페 초밥이 엄청 맛있다고 하는 거야. 맛있다고 할 만하네. 뭐 초밥이 거기서 거긴걸요. 여기 호텔 이름값이 비싸서 맛나게 느껴지는 거죠. 어머님 환갑만 아니었으면 저희 회사 앞에 시푸드 뷔페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아영이가 글쎄 계속 우기네요. 아영이도 지 엄마 챙겨주고 싶었나 보구만. 장모 환갑이라고 이런 데 오는 게 아깝나? 왜 계속 말꼬리를 잡는 건가? 아니요. 뭐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깝다는 게 아니고. 아버님, 섭하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 아영이 아빠. 돈 아까워서 그러겠어? 뷔페가 거기서 거기지 뭐. 그래도 분위긴 좋다, 여기. 괜히 조금 더 먹게 되네. 자기 왜 그래? 아빠 말대로 왜 자꾸 말꼬리를 잡아? 여기가 비싼 건 사실이잖아. 뭘 그래. 아무튼 뭐 어머님 생신 축하드리고 이건 저희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어머, 이게 웬 봉투야?
동수 씨가 말은 멋들어지게 못해도 이렇게 엄마 아빠를 챙긴다니까? 동수 씨가 엄마 용돈 한 번도 못 드린 게 죄송하다고 이번에 챙겼나 봐. 아영이 엄마 얼굴이 폈네 폈어. 그렇게 좋아? 아이고 좋지. 나 이거 못 쓰겠다. 너무 아까워서. 엄마 쓰라고 드린 건데 쓰셔야지. 엄마 집에 수도 고칠 거 있다며. 그것도 고치고. 엄마 아빠랑 만난 것도 사드시고 좋은데 여행도 다녀오고. 우리 딸 고마워. 장서방도 정말 고맙네. 내가 속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대출이자 갚고 돈 모으고 있는 애들한테 뭘 기대한 적은 없는데 막상 이렇게 용돈이란 걸 받으니 마음이 벅차네. 어머님, 넉넉하게 넣었으니 두 분이서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도 다녀오고 하세요. 그동안 못 챙겨드려서 죄송했습니다. 아유, 네 엄마 운다. 이제 좀 갖다 줘라. 우리 딸이 결혼하더니 다 큰 것 같아서 그렇지. 얼마나 기특해. 아우, 엄마가 왜 울어? 나도 울고 싶게. 며칠 뒤. 아영아, 내가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 어? 뭐가? 무슨 말이야, 아빠? 너희 엄마 생일이라고 장서방이 용돈 얼마나 챙겨줬는지 넌 알고 있었어? 아니, 그냥 알아서 성의껏 챙긴다고 해서 따로 물어보진 않았지. 네 엄마가 봉투 보더니 표정이 이상하고 말도 못하고 끙끙대길래 얼만지 봤더니 10만 원이더라. 뭐, 10만 원? 그래. 그래도 처음 주는 용돈이고 장서방이 꽤나 당당하게 굴길래 최소 30은 넣은 줄 알았다. 장서방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나. 만난 거 먹고 여행도 다녀오라고 했었지 아마? 알아서 넣겠다고 해서 난 그래도 50은 넣었을 줄 알았어. 그런 건 좀 상의해서 넣어서 주든가 하지 그랬니? 너희가 하도 이것저것 많이 하라고 해서 많이 넣은 줄 알고 봤다가 지금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있다. 아, 금액이 적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서방이 그때도 뷔페 비싸다고 우리한테 면박 주고 네 엄마 생일이라 내가 좋게 넘어가려고 한 거지? 안 그랬으면 장서방한테 한 소리 했을 거다. 사실은 거기 뷔페 가는 것도 되게 마음에 안 들어있거든. 생신에 밥 먹는데 그런 데 가는 건 아깝다고. 장서방 그렇게 째째해서 너한테 돈 쓰는 건 안 아까워하든?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런 데를 안 가겠어. 작년에 장서방 생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줬는지 기억하지? 알지, 아빠. 장서방 생일이라고 가평에 있던 펜션 빌려줬던 거. 아휴, 돈만 밝히고 치사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말 안 하려다가 네 엄마가 끙끙 앓고 있는 게 안쓰러워서 얘기한 거다. 난 우리한텐 이렇게 하는데 너한텐 어떻게 할지가 걱정이야. 이가 결혼하고 집 마련한다고 돈도 나면서 허리띠 졸라매더니 그게 아직 습관이 됐나 봐. 내가 잘 이야기해볼게, 아빠. 괜히 우리가 실망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나도 돈 더 받으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럼 알지. 저녁. 당신 지난번에 우리 엄마 생신 때 얼마 넣어드렸어? 그때? 그냥 어머님 아버님 충분히 쓰실 정도만큼? 한 30은 넣어드린 거야? 아니 10만 원. 뭐? 10만 원? 1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이라고 드린 거야. 누구 코에 붙이냐니. 1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길 가다가 10만 원 줄 수 있나 땅만 보고 다녀봐. 어이없어. 당신 생일에 우리 아빠가 챙겨준 건 기억 안 나? 뭐, 펜션 빌려주신 거? 원래 있던 거 빌려주신 건데 그게 뭐. 우리 아빠가 그래도 그 정도로 우릴 챙겨줬으면 우리도 성의는 보이는 게 맞잖아. 아, 그래서 10만 원 드린 거래도. 그리고 그 호텔 뷔페에서 밥만 안 먹었어도 30만 원 드렸을 거야. 계속 호텔 뷔페 탓할래? 난 환갑이라고 해서 그렇게 비싸고 좋은 데서 밥을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 그 돈 아껴서 싼 거 먹으면 돈으로 더 드릴 수 있었는데 뭐 어머님이 자초하신 거야. 거기서 드시고 싶으셨다며. 그 10만 원 드리면서 엄마랑 아빠 비싼 거 먹는다고 그렇게 불편하게 한 거야? 우리 사정 뻔히 아시면서 그런 거 먹고 싶다고 하신 것도 얄미우니까 그렇지. 사달라는 거야 뭐야? 뭐? 지금 얄밉다고 했어? 어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아, 몰라. 나도 회사에서 힘들었거든. 왜 집에서까지 잔소리 들어야 돼?
나 좀 쉬게 둬라 좀. 하, 며칠 뒤. 빨리 좀 오지. 뭐하다 이제야 와? 아, 일이 좀 늦게 끝나서요. 왜 부르신 거예요? 이거 냉장고가 안 된다. 어떡하니? 냉장고요? 그래.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지 여기 불도 안 들어오고 냉동고도 녹고 난리도 아니다 아주. 냉장고가 안 되면 AS 기사를 부르시지 저를 왜... 내가 돈이 있니 뭐가 있니? AS 기사 부를 돈이 어디 있어? 어머님 사신 지 2년 안 됐으니까 무상으로 봐줄 거예요. 한번 불러보세요. 네가 딱 봐라. 이게 사용감이 2년을 넘겼으면 넘겼지. 한 5년은 사용했을 거다. 어머님 냉장고 작년 초에 사신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때 제가 옆에서 봐드렸잖아요. 말이 많네. 내가 2년 이상 사용했다면 2년 이상 사용한 거야. 암튼 이거 네가 고쳐내. 제가 수리기사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고쳐요? 못 고치겠으면 네가 사주든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제가 내일 수리기사 불러서 고쳐볼게요. 모르는 사람 집에 들이는 거 딱 질색인데. 그럼 불러서 고쳐보든가. 못 고치면 사줘야 한다. 다음 날. 이거 냉장고를 누가 일부러 망가뜨리는 적이 있는데요? 네? 그게 무슨 소리야, 수리기사 양반. 누가 우리 집 냉장고를 일부러 망가뜨리기라도 했단 소리야? 여기 이거 보시면 이게 강하게 힘을 가해서 전기 연결 부분을 망가뜨리는 적인데 이게 사람이 일부러 그러지 않는 이상 이것만 이렇게 팔 수가 없거든요? 이상하네. 참나. 못 고칠 것 같으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것 봐. 못 고칠 거면 나가요. 나가. 기사님, 그럼 당장은 수리가 어렵나요? 예. 냉장고를 공장으로 옮겨서 이쪽 부품을 아예 싹 다 갈아야겠네요. 아주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이거 고치는 돈이 냉장고 한 대 값은 나오겠네. 맞지, 기사 양반?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아무래도 냉장고 수리값이 많이 나오긴 할 것 같네요. 일단 대략적으로 수리 견적 메일로 보내주세요. 뭐하러 그러니? 어차피 새로 살 건데. 기사 양반도 이제 진짜 나가봐요. 어머님 냉장고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바로 새로 사요? 아이고, 그럼 네 CM이랑 CAB는 뭐 먹고 사니? 냉장고도 없이 사는 집이 어디에 있다고? 그럼 일단 저희 집에 있는 미니 냉장고라도 갖다 드릴 테니까 저거 수리될 때까진 그걸로 생활하고 계세요. 견적 받아보고 사는 게 더 낫겠다 싶으면 그때 사드릴게요. 아유, 너 내가 그렇게 째째해서 어디다가 쓰니? 이 정도 했으면 알아 먹어야지. 어머님, 냉장고 새로 사고 싶어서 일부러 망가뜨리신 거예요? 누가 일부러 망가뜨렸대?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저렇게까지 망가진 거 다시 써봤자 또 망가질 게 뻔하단 얘기지. 내일 남편한테 냉장고 갖다 드리라고 할 테니까 오늘은 좀 참으세요, 어머님. 그날 밤. 오늘 좀 늦었네. 아, 어머님 댁 다녀오느라고. 엄마한텐 왜? 엄마가 부르신 거야? 어머님이 급하게 부르셔서 갔더니 냉장고 고장났다고 다짜고짜 나보고 고쳐내라고 하는 거 있지? 응? 냉장고 고장났대? 산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산지 1년 조금 넘었나? 그때 우리가 사드렸잖아. 어머님 아버님 이사하신다고 해서. 냉장고가 뭐 어떻게 고장이 난 건데. 별거 아니면 내가 가서 손 보고.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사님 불렀어. 기사님이 냉장고 보더니 이거 누가 일부러 망가뜨린 거라고 하더라고. 내 생각엔 어머님이 일부러 망가뜨리신 것 같아. 뭐? 엄마가 왜 그걸 일부러 망가뜨려? 그저께 어머님이 냉장고 고장났다고 하셔서 갔을 땐 냉장고 흠집이 없었거든? 근데 내가 수리기사 부를 테니까 하루만 기다리라고 하고 오늘 가니까 냉장고에 그런 흠집이 생긴 거야. 수리기사도 패인 흔적이 이상하다고 하고. 내가 봤을 때 어머님 냉장고 새로 사달라고 그러신 것 같아. 아무리 냉장고를 새로 바꾸고 싶으셔도 일부러 그러셨겠어? 냉장고가 고장나면 당장 엄마가 불편할 텐데. 그러니까. 근데 수리기사가 수리를 해준다고 해도 한사코 거절하고 오히려 수리기사를 내쫓으니까 그렇지. 뭐 엄마가 일부러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냉장고가 그 정도나 됐으면 사드려야겠네. 뭐? 그거 우리 할부도 안 끝났어. 어떻게 또 사드려? 엄마 그러면 저렇게 냉장고도 없이 살게 둬? 우리가 미니 냉장고 내일 갖다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거 갖다 드려, 당신이. 우리 엄마 냉장고에 들어가는 살림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걸로 되나? 엄마 불편하실 거야. 그냥 내일 바로 가서 사드리죠. 미쳤어?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냉장고가 한두 푼이야. 그리고 새로 산다고 해도 어머님이 저가를 고르시겠어? 아주 최신형으로 고르시겠지. 작년에도 냉장고 최신형으로 사신다고 해서 우리 등골 휘어져서 12개월 할부로 했던 거 까먹었구나, 아주. 아, 알았으니까 됐어. 내일 저거 엄마한테 갖다 줄게. 그래. 우리 아직 집 대출도 많이 남았고 더 빚은 만들지 말자. 한 달 뒤. 너희 밥은 먹었니? 엄마, 우리 아직 안 먹었어. 어? 어머님, 냉장고 바꾸셨어요? 그래, 바꿨다. 어때? 예쁘지? 그때 냉장고는 버리신 거예요? 아, 버리기 아까워서 중고로 팔았다. 수리해서 쓸 사람 쓰라고. 어머님, 전에 쓰던 냉장고 안 쓰시면 저희 주시지. 저희 그거 아직 할부도 남았거든요. 뭐 엄마한테 할부 얘기를 해. 엄마, 됐어. 암튼 엄마 잘 쓰는 거 보니까 기분 좋다. 이거 설마 냉장고 당신이 드린 거야? 내가 엄마랑 같이 가서 긁었어. 어머님, 그때 수리해드린다고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아유, 수리를 어떻게 기다려. 그거 2, 3주는 걸린다며. 그동안에 그 미니 냉장고는 어떻게 쓰라고 그래. 너무 조그마해서 쓸모도 없다, 얘. 저희 돈 없어요, 어머님. 가뜩이나 요즘 집 대출 이자도 높아서 버는 돈 바로바로 이자 갚는 데 쓰는데 어머님까지 보태시면 어떡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누가 보면 내가 아들내미 갉아먹는 시엠인 줄 알겠다. 이게 갉아먹는 게 아니고 뭐예요, 대체? 당신도 말을 해봐. 엄마한테 말이 너무 심하잖아.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나한테 냉장고 산다고 상의라도 했어? 냉장고 산다고 하면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내가 거기다 뭐라고 말을 해. 아유, 내 인생 엇살았다, 엇살았어. 아들이 냉장고 사주는 것도 며느리한테 눈치 봐야 하고. 늙으면 죽어야지. 왜 살아, 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당신 사과 안 해? 어머님, 제가 울고 싶어요, 정말. 내가 무슨 사과를 해? 내가 잘못한 거야? 아, 동수야, 나 현기증이 나는구나. 쟤 좀 내보내라. 당신, 엄마 힘드니까 일단 집에 가 있어. 나랑은 이따 얘기해. 할 말이 없다. 갈 테니까 냉장고 끼고 푹 쉬세요. 저것을. 며칠 뒤. 아영아, 네 엄마가 허리가 많이 아픈가 봐. 요새 걷는 것도 힘들어하네. 엄마 허리 계속 아프다더니 병원은 안 갔어? 내가 계속 가라고 했잖아. 네 엄마가 일평생 병원 가는 거 봤니? 병원 가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파스나 붙이고 말았더니 저러네. 아빠가 엄마 데리고 병원 좀 다녀와봐. 내 얘기를 안 들으니까 너한테 전화했지. 네 얘기라면 끔뻑 죽잖냐. 알겠어. 내가 엄마 모시고 다녀올게. 그게 빠르겠다. 다음날. 엄마, 내가 진작에 병원 오자고 했지. 이게 뭐야. 아유, 난 병원 체질이 아닌가 봐. 병원만 오면 울렁거리고 그런다, 야. 뭐 그렇게 버티더니 수술하게 생겼네, 우리 엄마. 너 낳은 걸로 내 인생에서 수술은 없을 줄 알았는데 다 늙어서 무슨 수술이래냐. 엄마, 더 안심해지려면 수술해야 한다잖아. 내 말은 안 듣더라도 의사 말은 들어요. 내가 이래서 병원 오기가 싫은 거야. 몸 아프면 쓸데없이 돈을 써야 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은 이럴 때 쓰는 거지. 아플 때 병원 와서 고치고. 이번에도 수술하는 거 내가 내줄 테니까 돈 아깝다고 수술 안 받을 생각하지 마요. 네 돈이면 더 아깝지. 정말, 엄마. 알겠다, 알겠어. 딸내미 무서워서라도 수술 받고 몸 좋아져야지. 그래, 엄마. 내 허리가 휠 때까지
엄마도 허리 휘지 말고 기다려야지. 얘가 못하는 소리가 없다. 며칠 뒤. 엄마가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 그래? 생신 때 어디 아파 보이시진 않던데. 엄마가 진통제 먹고 계속 참아서 그렇지 안 좋은 지 꽤 됐대. 그러시구나. 뭐 재활치료 같은 거 하는 건가? 의사가 수술하고 재활치료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엄마 수술비 우리가 내주는 거 어때? 수술비를? 그 정도는 어머님 아버님이 내실 능력이 되시는데 우리가 왜 내드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우리가 옆에서 좀 수술비도 보태드리고 하면 힘이 되시겠지. 우리 엄마 아빠도 일 그만두시고 그렇게 넉넉진 않아. 에이, 그건 거짓말이다. 넉넉지 않은데 가평에 그 넓은 펜션이 있어? 그것만 팔아도 돈이 얼마야? 어머님 아버님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잘하고 다니셔. 괜히 참견하지 말자. 이걸 참견이라고 하면 어떡해. 자식으로서 챙겨드리고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지. 당신 엄마는 피부 시술도 받고 다니는데 그거 할 돈은 있고 허리 수술 받을 돈은 없나 봐. 비꼬지 마. 그러면 당신 엄마도 피부과 다니시고 피부 관리 받으시는데 냉장고는 사실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사달라고 한 거야? 그 얘긴 끝난 거 아니었어? 갑자기 냉장고 얘긴 왜 나와? 당신 정말 집요하다. 냉장고 때문에 남편을 들기름 볶듯이 들들 볶아야겠어. 당신이 이해 안 되게 행동을 하니까 그렇지. 어머니도 여유 많으시니까 우리가 굳이 챙길 필요 없겠네. 당신네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은 상황이 다르지. 당신네 부모님은 워낙 씀씀이가 크시니까 도와드려도 도와준 것까지 아는 거고 우리 부모님은 딱 쓸 때만 쓰니까 우리가 도와줬을 때 표시가 나잖아. 아무튼 난 우리 엄마 수술비 내드릴 거야. 당신도 당신 마음대로 냉장고 사드렸으니까. 뭐 사치 부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프셔서 좀 도와드리는 건데 그게 그렇게 정색할 일이야? 그렇게 해봐. 어머님한테 가서 따질 테니까. 당신이 무슨 권리로 엄마한테 가서 따져? 뭐라고 따지려고? 돈도 있으신 양반이 왜 결혼한 딸내미 돈을 쓰냐고 해야지. 당신 아주 막갑하구나. 됐어. 당신이 그렇게 나와도 어쩔 수 없어. 당신은 그렇게 막 나오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으면 나만 바보 되잖아? 알아서 해봐 아주. 내가 어떻게 하나 보라고. 다음날. 엄마, 나왔어요. 어머, 이 저녁에 무슨 일이야? 이 짐들은 뭐고? 나 집 나왔어요. 네가 집을 왜 나와? 아영이랑 싸웠니? 아, 싸웠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꾸 싸운 거는데 도저히 못 듣겠어서 나왔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 어머님이 허리가 안 좋으셔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를 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뭐? 어머, 사돈 수술비를 왜 너희가 내? 사돈이 내달라고 한 거야? 그것도 아닌가 봐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나 보죠 뭐. 걔는 그게 걔 혼자 쓰는 돈인 줄 아는가 봐. 그걸 당당하게도 요구한다. 돈을 내가 관리하고 있어서 망정이지. 안 그랬어 봐. 통장에 있는 돈 계속 친정에 빼돌렸을걸요? 걔한테 절대 통장 내어줄 생각하지 말아라. 걔 큰일 나래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엄마 냉장고 사준 걸로 나를 얼마나 긁어대는지. 냉장고 사준 거 운운하면서 자기도 하겠다고 막대를 쓰더라고요. 당장 냉장고가 없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달라고 했지. 내가 뭐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닌데 아주 시엠이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걔가.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집에 안 들어가려고요. 그래, 내가 방 치워줄 테니까 네 방에 가서 짐 풀어놔. 걔가 전화할 때까지 전화도 하지 말고. 다음날. 여보세요? 사돈? 어머, 오랜만이네요. 어디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아, 우리 딸이 말했나 봐요. 예, 허리가 전부터 고질병이었는데 이번에 병원에 가보니 수술을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네요. 허리 아프면 거동도 힘드실 텐데. 수술하고 지켜보면서 치료하면 나을 거라고 하니 기대해봐야지요. 네, 수술 잘 되길 바랄게요. 내가 연락드린 건 다른 게 아니고 혹시 아영이한테 수술비 내달라고 하셨어요? 네? 무슨 수술비요?
제 허리 수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 아들이 말하기로는 아영이가 자기 엄마 수술비 내드리기로 했다고 해서요. 아, 예. 아영이가 이번엔 좀 도와주고 싶다면서 내준다고 한 말은 들었어요. 그게 왜요? 사돈. 아영이가 그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면 사돈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해야죠. 사돈까지 그렇게 그래 고맙다 해버리면 사돈도 철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철이 없다니. 그게 왜 철이 없는 건가요? 딸내미가 엄마 수술비 좀 보태준다는데. 사돈은 돈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 애한테 돈 내달라고 하세요? 그래요. 내가 내달라고 했다고 칩시다. 근데 엄마가 아프다는데 모르는 척하는 게 더 웃긴 거죠. 우리 딸이 사돈 아플 때 그냥 나몰라라 하면 좋아할 거예요. 내가 아프면 우리 아들이 잘 챙겨줄 거라 그쪽 딸이 챙겨주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아들 사돈 때문에 아영이랑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워서 집 나와 있어요. 사돈이 아영이 혼내키든지 타이르든지 해서 우리 아들한테 사과하라고 하세요. 내가 우리 딸을 이런 걸로 혼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 큰애들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어리고 달랜다고 애들이 말을 들을 나입니까? 철이 없는 건 사돈이시네요. 뭐라고요? 듣자하니 냉장고도 2년도 안 돼서 애들한테 바꿔달라고 했던데 사람이 유치하게 냉장고는 왜 부수고 그런답니까? 누가 부셨다고 그래요? 하영이가 그러던가요? 이놈의 기집애를 그냥 누구 딸내미를 기집애라고 막 부르세요. 우리 아영이는 그냥 넘어갔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안 통하죠. 우리 애들 돈으로 사치 부리고 그러진 맙시다 진짜. 뭐요? 몇 주 뒤. 엄마 수술 잘 돼서 다행이다. 고생했어요. 네가 옆에서 제일 고생했지. 아휴, 이제 좀 괜찮아지면 좋으련만. 엄마 수술도 했고 이젠 재활훈련도 같이 하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근데 장서방은 왔었니? 아니. 엄마 장서방 안 올 거야.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어? 어?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안 그래도 사돈이랑 통화했었다. 장서방 나가 있으니까 딸이랑 잘 얘기해보라고 하더구나. 뭘 얘기를 하라는 거야? 굽히고 나오게 널 설득하란 거겠지.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말어라. 그 집안 사람들 아주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없다.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래? 얘기하고 싶지도 않어. 내 성격 같아선 이혼시켜버리고 싶다만 네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 네가 잘 결정하거라. 엄마가 봐도 아니지. 아니지 아영아. 만약에 사돈이 아팠어도 장서방이 수술비 안 내줬을 거 같니? 수술비에 치료비에 해달라는 건 다 해줬을 거야. 자기 집에는 돈 쓰는 게 안 아깝고 우리한테는 아깝다는 사위를 어떻게 해야겠니 내가. 엄마 괜히 내가 그런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해. 나도 동수 씨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내가 아니라 나중에 너한테 쓰는 돈도 걔가 아까워할 거다. 너희 돈 관리는 장서방이 한다고 했나? 장서방이 하고 있어. 그래서 장서방이 몰래 시댁에 냉장고 사들였을 때도 몰랐었어. 이제부터 돈 관리는 네가 하겠다고 해. 아님 각자 버는 거 각자 관리하자고. 지금까지 썼던 내역 보여달라고도 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정말 나 몰래 빼돌렸으면 어떡하지? 뭘 어떡하긴 어떡해. 이혼하면 되니까 너도 네 권리를 찾아 일단. 다음날. 당신 통화 돼? 무슨 일이야? 몇 주 동안 연락 한 통도 없더만 이제야 사과할 생각이 들어? 사과 같은 소리 하네. 당신한테 이제 돈 관리 못 맡기겠어. 뭐라고? 나한테 안 맡기면 당신이 하겠다는 거야? 그래. 이제부턴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넘겨. 통장이랑 카드. 그렇게 못하겠는데? 왜 그렇게 못한다는 거야? 뭐 찔리는 거라도 있어? 찔릴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돈 쓰는 것도 해프고 돈 관리하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제부터 보여준다니까? 당신이 나한테 넘기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의심할 수밖에 없어. 내가 얼마나 우리 생활비 절약하면서 돈 모으고 있는데 적어도 당신한테 넘기는 것보단 내가 훨씬 잘하니까 괜히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나 있어. 그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안 줄 거 알았어. 그럼 내역 보여줘. 내역 안 보여주면 내가 알아보면 되니까. 그리고 각자 번 건 각자 관리해 이제. 남처럼 각박하게 뭘 각자 관리하고 그래. 내역은 내가 보여줄 테니까 돈은 내가 관리하는 걸로 하자. 일단 집으로 내역서 갖고 와봐. 보고 생각해볼게. 저녁. 희연아, 혹시 내 은행 계좌 내역 팩스로 받아볼 수 있어? 너희 부부 통장? 남편이 나 몰래 시댁에 돈 빼돌리는 것 같은데 내역을 그렇게 안 보여주려고 하네. 갖고 온다고 해도 수정을 했을지 어쨌을지 모르는 거니까. 원래 이런 거 개인적으로 해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알지.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나도 급하니까 너한테 도움 요청했지. 어쩌다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거야? 의심이라기보단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서. 남편이 시댁에는 돈을 쓰는데 우리 집엔 돈을 한 푼이라도 쓰는 걸 아까워하더라고. 지난번엔 냉장고도 나 몰래 사줬어. 와, 냉장고가 아니라 더한 것도 몰래 해준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더더욱 내역을 봐야지. 친구야, 부탁한다. 알겠어. 친구가 뒤통수 맞고 있으면 안 되지. 며칠 뒤. 내역서 뽑아보는 게 하루씩이나 걸릴 일이야? 우리가 쓰고 넣은 내역이 많으니까 오래 걸렸지. 그래, 봐봐. 여기 봐. 딱 우리 생활비랑 별거 없지? 돈도 열심히 모으고 있고. 나, 왜, 뭐가 문젠데? 내가 이럴까봐 친구한테 미리 말해서 미리 받아봤어. 무슨 말이야? 당신이 장난쳐 놓을 게 뻔한데 내가 그걸 당하고 있니? 친구한테 우리 부부 통장 내역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어. 이거 봐. 당신이 자잘하게 빼간 금액들. 내역이 있었으면서 나한테 가져오라 한 거였어? 날 테스트한 거야? 그래. 테스트했는데 보기 좋게 걸렸네. 이거 뭔데? 매달 50만 원 빼간 거? 그거 별거 아니야. 취미 활동했어. 당신이 무슨 취미가 있다고 그래?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는 사람이. 바른 대로 말 안 해? 뭐가 궁금해서 그래. 그래, 됐다, 야. 야, 매달 50만 원씩 엄마한테 줬다. 그게 뭐? 그게 뭐? 당신 정말 뻔뻔하다. 안 그래도 내가 당신네 부모님한테도 그만큼 주려고 했어. 우리 엄마 환갑 때 10만 원을 한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를 챙겨주려고 했다는 게 말이 돼? 당신 부모님은 잘 살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가 용돈 안 드리면 돈 넣을 구멍도 없어. 우리 부모님도 퇴직하시고 돈 안 벌고 계셔. 당신 부모님이라고 뭐 특별해? 용돈 드리고 싶었으면 말을 하고 똑같이 드리면 되지. 자그마치 몇 년을 자기네 집에만 용돈을 드린 거야? 원래 돈은 없는 사람한테 가는 게 맞아. 뭐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야. 당신 그래서 이번에 어머님 수술비도 내드렸잖아. 이거랑 쌤쌤하면 되지. 우리 엄마 수술비랑 몇 년간 나 몰래 50만 원씩 빼돌린 금액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당신 이거 엄연히 사기야, 사기. 우리 사이에 무슨 사기? 비약이 너무 심하네. 당신 지금 당신 어머니 수술비 낼 때 내가 싫어했다고 이렇게 나오나 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굳이 내줄 필요 없었어. 당신 지난번에 집 나갈 때 나한테 후회할 거라고 했지? 당신도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 이혼해. 그래, 이혼해. 이혼하자고. 누가 무서울 줄 알고? 몇 주 뒤. 당신 로또 맞았었어? 그걸 왜 얘기를 안 했어? 내가 당신을 뭘 믿고 로또 당첨됐단 얘기를 해. 그거 로또 당첨된 거 우리 이혼 전에 당첨된 거니까 나한테도 반 줘야지. 로또 당첨된 거 반 줄 테니까 당신은 10년 동안 다달이 50만 원 빼돌린 거 다 돌려줘. 그거 우리 엄마한테 줄 돈이었잖아 어차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 부부끼리 어떻게 로또 맞은 걸 감출 수가 있어? 나 이거 소송 걸 거야. 그 돈 중에 반은 내 거라고. 어디 한번 해봐. 당신이 빼돌린 50만 원까지도 걸고 넘어질 거니까.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좋아했던 것도 잠시,
엄마도 아프고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지자 돈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나몰래 돈 빼돌린 내역이 밝혀지자 발뺌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 엄마를 계속 욕보이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더라고요. 남편이 두고 보라면서 집을 나갔던 것처럼 저도 로또 맞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돈 밝히는 남편에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돈을 갖고 있는 걸 숨기는 것뿐이더라고요. 어찌어찌 이혼 후에 로또 1등 당첨 사실이 밝혀지자 남편이 그 반은 자기 것이라며 우겼어요. 얼마 안 가 소송을 당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거의 몇 달을 고생은 했습니다만 전에 남편이 생활비를 빼돌린 것과 남편 사생활에 쓰인 돈들 때문에 제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남편은 빼돌린 돈의 3분의 1은 다시 돌려주게 됐고요. 시어머님은 제게 전화를 하여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로또 당첨된 건 왜 숨겼니?부터 시작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혼할 때는 얼굴도 보기 싫다며 얼굴도 안 보여주시더니 아들이 패소하고 돈을 잃자 미안하다고 우리 아들 좀 불쌍하게 여기서 돈 가져가지 말라고 빌길래 저도 얼굴도 안 보여줬어요. 자기네 부모만 소중한 남편과 헤어지니 속이 다 후련합니다.